이혼하는 부부들은 폭언, 폭행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일부러 보란듯이 언성을 높이는 거야.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그걸 문자에 첨부해서 와이프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결한 40대 후반 남성분의 이혼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체육인 출신인데, 운동하시는 분인데, 체육관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여성분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성분이 주장하는 거는 남편이 나를 때렸다, 폭언 폭행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여성분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을 보니까 폭행을 한 건 사실이야, 여자분이 피멍이 들어있다거나 뭐 이런 증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왜 폭행을 했을까요? 왜 폭언을 했을까? 제가 이혼 소송을 많이 하다 보면 이혼하는 부부들은 폭언, 폭행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쌍욕 막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막 던지고 깨부수고 뭐 때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혼 소송할 때는. 근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꼭 상대방의 폭언, 폭행을 유발시키더라, 이런 상황에서는 꼭 폭언과 폭행이 수반되더라,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폭언, 폭행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뭐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유발을 했던 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 옹호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화할 수도 없는 거고요. 폭력은 정당화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폭언, 폭행이 잘 수반되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폭언, 폭행을 유발하는 행동들, 이런 상황에서는 꼭 폭언, 폭행이 있더라. 첫 번째, 분노 조절 장애. 이 제일 많은 이유죠. 그냥 성격 자체가 화가 많은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울컥하는 거야. 뭐 안 되면 막 화내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뭐 이런 성격이죠. 이것도 이제 유형화가 되는데, 원래 집안이 좀 대대로 욱하는 성격이야. 자기 부모님의 그 성격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경우도 있고, 또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어려서 좀 불우하게 자랐다거나, 어려서 자기도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게 살아서 피해의식 같은 게 많아가지고 배우자가 좋은 뜻으로 말을 한 건데 항상 나쁘게 받아들여.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나쁘게 받아들이고 막 화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또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집에서 너무 귀한 자식으로 자란 경우. 아이고 우리 뭐 귀한 아들, 귀한 딸, 이렇게 그냥 뭐 오냐 오냐 그냥 집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너무 귀하게 자라가지고 뭐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부터 내버리고, 이런 유형도 있고, 또 다른 유형은 실제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 실제로 그런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이런 유형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꼭 폭언이나 쌍욕이나 뭐 폭행, 이런 일들을 수반을 하더라. 자, 두 번째는 반복되는 입씨름. 이거 환장합니다 진짜. 오늘 어떤 문제가 부부끼리 남자 여자가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서 맞지 않아서 크게 다퉜어. 그리고 대충 뭐 봉합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그 문제로 또 싸우는 거야. 그리고 봉합하고 가다가 그 문제로 또 싸워. 매번 싸우면 그 얘기야. 끝도 없는 입씨름. 주제가 많지도 않아요. 시간 돌이켜보면 맨날 입씨름 하는 건 그 내용이야 그냥. 근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입씨름하고, 다음 주도 그것 때문에 입씨름하고, 그 다음 달도 그것 때문에 입씨름하고, 사람이 환장합니다. 피가 마릅니다. 그렇게 계속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입씨름이 반복되다 보면 한 명이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죠. 야, 이거 혼주를 내서, 내가 버럭해서 혼주를 내서 저놈 이제 내가 길을 꺾어놔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잘못 빠져버리면 그날은 크게 이제 쌍욕이 나오는 거죠. 막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괴와 폭행이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막말 쌍욕하다가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뭘 집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때리고 이제 해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부러 도발할 때 휴대폰 딱 켜놓고 성질을 긁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 인신공격을 한다던가,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네가 뭐 돈을 잘 벌어? 뭐 네가 그럼 넌 집구석에서 뭐 네가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딱 휴대폰 켜놓고 막 의도적으로 도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제가 했던 사건에서는 아빠가 엄마를 때린 적이 없는데 엄마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자식을 부르면서 아빠가 엄마 때린다 막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덤벼드는 겁니다. 일부러 막 도발을 하는 거야. 또는 너 잘 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막 해코지하고 화가 난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부러 도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이 이렇게 돌아오는, 수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어른들 앞에서 언성 높일 때.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인데, 이제 신혼 초기예요.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부부가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데, 그래도 남자 입장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보는 데서는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자기도 어른이고 하니까 이런 추한 꼴은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울컥하니까 시부모가 와 있으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언성을 높이는 거야. 이때 이제 이 사건에서 남자분이 여자분을 좀 많이 때렸거든요. 폭행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집안 어른들이 있는 데서는 그래도 내가 나이값을 하고 우리 부부의 문제는 우리 부부끼리 해결하자, 우리 둘이 있을 때 싸우자, 이런 생각인데 저 반대쪽 배우자는 집안 어른들이 있을 때 일부러 막 도발을 하고 언성을 높이고 막 들으란 듯이 싸우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그 이성의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이제 쌍욕이나 이제 폭행이나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 자, 5번째, 결혼 초반에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런 요령이 없는 시기에, 이때 폭언, 폭행이 많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에 신혼 때 잘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요 30대 초반에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됐는데 이혼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러는 부부는 대부분 폭언이 있습니다. 쌍욕 막말이 있어. 그리고 폭행까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나이 때 그렇게 폭언이 많은지. 근데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일단은 주거나 직업 같은 게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전 임신의 경우에는. 급하게 임신해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막 경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전셋집 언제 사서 어떻게 언제 이사한다 이런 계획 같은 거 아무것도 없이 일단 급하게 결혼해서 부모님이 약간 도와준 그 집에 사는, 월세집에 사는, 또는 내가 직업적으로도 그렇게 큰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그냥 이 베이스부터 바닥부터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고맘때쯤 되면 여자분은 애 낳고 예민한 시기가 많죠. 결혼 2, 3년 차, 4년 차 이럴 때는. 그러니까 여성분은 처음 출산하고 애 놓고 밤에 잠도 잘 못 보고 계속 애가 칭얼대고 하면 많이 예민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은 항상 예민해져 있어. 근데 남자분도 처음 출산하는 건데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줄 만큼 그런 정신적 여력이 없거든요. 여유가 없어. 근데 여성분은 짜증내고 화내버리지. 그러니까 남자분도 참다 자기도 화가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젊은 혈기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부의 유형을 보면 아무래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부부의 경우에 보면 아주 극히 일부긴 하지만 30대 초반에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고 남 탓부터 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방금 해놓고 예민하고 그걸 받아줄 아직 정신적 그 여유가 안 돼 있는데 네 생각이 틀렸고 내 생각이 맞으니까 너를 고쳐가지고 내 생각을 너한테 관철시키겠다. 여기에 남탓까지 더해져버리면 이제 여기 이제 폭언과 폭행으로 이제 막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상간남 상간녀가 도발할 때. 이거 굉장히 좀 드문 상황이긴 한데 확률 높은 거의 폭언 폭행으로 직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간남이 남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내 와이프하고 상간남이 싸웠어. 부부싸움은 아니고 간통싸움이 되려나? 하다가 크게 싸우고 상간남이 기분이 많이 상했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네 마누라 남자를 너무 좋아하더라. 밤 12시에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해버리는 거지. 이게 폭행 폭언을 안 부를 수가 있냐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들은 남편은 상간남하고도 크게 싸웠지만 자기 와이프도 많이 때렸더라고요. 화도 많이 내고.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상간녀가 상간남하고 관계를 하면서 나체 상태에서 그런 나체 사진을 그걸 문자에 첨부해서 와이프한테 보낸 거예요. 이 아내가 여자가 이게 눈이 돌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진을 받아봤는데 너무 좀 말로 하기 좀 지저분한 사진이라서 이건 첨부도 못하겠고, 이런 경우가 되면 상간남 상간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발이 들어오면 이거는 거의 쌍욕과 폭행으로 가는 거의 직행열차, 절대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더라. 자,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는 분노 조절 장애의 성격, 두 번째는 반복되는 입씨름, 세 번째는 일부러 도발을 할 때, 네 번째는 어른들 앞에서 들으란 듯이 소리칠 때, 다섯 번째는 결혼 초반에 내 뜻이 옳고 네가 틀렸으니까 내 생각을 너한테 관철시키고 가르쳐서 고치려고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는 드물긴 하지만 상간남 상간녀가 도발할 때. 이렇게 6가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쌍욕과 폭행과 폭언을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행이나 폭언이나 이런 거를 정당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폭력은 정당화할 수가 없는 거니까. 다만 다른 집에서는, 다른 가정은 어떤 경우에 욕을 하고 싸우는가, 때리는가,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3자로서 지켜보니까 이럴 때 꼭 욕하고 싸우더라, 욕하고 때리더라, 요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부디 원만하고 화목한 가정생활 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